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은 피한 것 같습니다만 또 그렇지만도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의중을 반영한 대리인이다. 이인이 수사본부장으로서 소위 특임검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위를 배제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됩니다. 갈등 봉합은 당장의 법무부와 검찰청 사이의 소결론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SNS 글에 야당 의원들은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맹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일부에서는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현 사태 해법과 야당의 공세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휘권을 남용해가면서 저렇게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원회를 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출석 요구해서 그 상황을 들어보고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 오전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 조상규 변호사 연결해서 직권남용 고발의 핵심 내용과 법무부 검찰 충동의 현재 인식과 해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난 아버지 소리가 참 좋아. 나도 최고의 소리꾼이 가는데 최고의 장단지비가 따라가야죠. 요즘 저작거리에서 일을 들으셨사옵니까? 이상한 이야기와 노래를 섞어 부르는데 그리고 꼭 마지막에는 납치된 자기 아내를 찾는다고 한다옵니다. 최근 극장가도 공연계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고생입니다. 이 가운데 판소리를 주제로 한 영화 소리꾼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4부에서는 이 영화를 만든 조정래 감독과 배우 정무성 씨 모셔서 영화 이야기 들려드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3부 경제 베스트 라인업에서는 부동산 여파로 오르는 대출 증가 소식과 휴가지 반값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을 향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정리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결국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죠. 이렇게 문제는 봉합되는가 싶었는데 대검이 법무부와 사전에 조율한 뒤에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건의했다는 내용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진 데다가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논의 내용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여권 인사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국정농단이라면서 공세를 펴고 있죠.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희석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총장이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나요? 결론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따르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 이런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를 않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수용하는 어떤 내용으로서 입장을 밝힌 건데, 사실은 이제 조금 표현상에서는 저는 미흡한점이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장관의 어떤 워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우면하지 말고, 본인이 지휘한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예. 어제 날짜를 시간을 특정했죠. 예. 어제 아침 10시까지,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약간 동문서답 형태의 답변을 보냈어요. 예. 뭐 이미 장관이 지휘를 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그 수사 지휘권은 이미 배제된 상태니까 그때 이미 배제되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답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답변서가. 그래서 이게 이제 장관의 지휘권을 순순히 내가 수용하고 복종하겠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자존심 내세우기라고 보십니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뭐 이때까지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어떤 수사 지휘라든지 검찰에 대한 지휘를 검찰 쪽에서는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예. 검찰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본인들끼리 운영하겠다라는 아주 좀 오도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인식의 어떤 연장에서 장관의 어떤 입장에 대한 답변도 그와 같이 표현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고 그 전에 뭐 전국 지검장들을 모아서 나름의 세를 규합했고 여러 가지 거기서 또 의견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지시에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리더십은 상당히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장관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움직였다면 뭐 외형상으로든지 실질적으로든지 본인의 리더십에 손상이 덜했을 건데 예. 수사자문단을 뭐 구성을 한다든지 또 뭐 검사장 회의를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난리법석을 좀 떨지 않았습니까? 예. 그 상태에서도 결국 아무런 어떤 실효적인 방안을 내시지 못하고 뭐 그저께 어제죠. 갑작스럽게 뭐 절충적인 방안을 뭐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우여곡절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총장의 제안은 아무것도 뭐 관철되지를 못한 거죠. 예. 결국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인 어떤 압력이 굉장히 치솟아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는가. 상당히 리더십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총장 거취는 어떨까요? 2005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했을 때 당시 검찰총장은 수용한 뒤에 항의 모양새를 띠면서 사퇴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일단은 수용은 한 상태에서 거취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뭐 쉽게 사퇴는 하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본인이 남아 있는 것이 지금 곧바로 사퇴하는 것보다는 본인이나 본인의 측근들이나 기타 주변 상황에서 비춰볼 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윤석열 총장이 뭐 법과 원칙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뭐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지켜보면은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검찰 개혁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쨌든 그 법무부에 의한 검찰의 문민 통제 이거는 이번에 입증이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그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했다. 그 큰 어떤 전환점을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까지는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부 다 비검사 출신으로 됐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 그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법무부가 검찰청의 외청처럼 오히려 되어버렸습니다. 예. 법무부가 오히려 그 외청인 검찰청을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될 부서인데 거꾸로 됐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계속 민주적 통제를 추구를 해왔고요. 그 최종적인 어떤 분기점을 이룬 것이 이번 추미애 장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이게 진실게임 방향으로 번진 것 같은데 독립수사본부 설치 대검이 법무부에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뒤집어서 뭐 사기꾼이다. 조선일보에서는 그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고 법무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요청한 적이 없다.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뭐 없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글쎄 이거는 진실 공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엄격히 하자면 사실은 이거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해 자기들의 면을 살리고 또 책임 소재를 또 뭐 벗어나기 위해서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공방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사실은 그 양쪽 모두 다 검사들입니다. 법무부에 있는 사람이나 오히려 또 뭐 물론 대검에 있는 사람이나 다 검사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양새 자체가 매우 좀 추한 모양새고요. 어떤 실무적인 어떤 논의와 뭐 누구의 제안이 먼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사들끼리는 이 문제를 그냥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최소화한다 이런 차원에서 뭔가 조정안을 만들려고 했을 것 같고요. 특히 그것은 대검의 입장이 더 강했죠. 아무래도 대검에서는 절충안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들을 굉장히 느끼고 있었는 반면에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가냐 두냐, 공이냐 사냐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떤 답을 달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충안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 절충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들이 도대체 누구한테 있었는가에 따라서 사실 결정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만일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 추미애 장관이 번복 1시간 만에 번복했다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합의가 안 됐다고 하면 그러면 장관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장관 입장은 전혀 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들은 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거짓말을 할 이유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 있는 검사나, 그 다음에 대검에 있는 검사들끼리 서로 간에 뭐 일종의 어느 방향을 찾아보자라는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선상에서 지금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제가 조선일보 얘기했는데 조선일보에서 그 황희석 최고위원 이야기도 했습니다. 검찰 일각에선 이런 단어를 쓰면서 추 장관이 합의를 했다가 뒤집은 것이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압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냥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뭐 제가 추 장관하고 연락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에 제가 아마 인터뷰를 하고 아마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고 그건 좀 약간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굳이 그런 얘기에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각에 YTN 인터뷰 하시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입장이 나올 때.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럼 뭐 최근에 추 장관하고 직접 통화한다거나 이런 일은 혹시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법무부를 사임하고 나서 추미애 장관을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뭐 톡을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이런 사실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조선일보에서? 글쎄요, 뭐 이거는 뭐 조선일보 쪽에서 뭐 약간의 어떤 검사들과 뭐 의견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서 약간 뭐랄까 일종의 업무를 하나 꾸미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뭐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 그쪽의 보도의 과정이나 뭐 보도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관련해서요. 최강욱 대표가 어제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을 글 게재했다가 20분 뒤에 삭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법무부에서 발표가 나고 그 뒤에 이제 올린 겁니다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굉장한 비판을 가하면서 국정농단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혹시 황희석 최고는 이 법무부 알림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를 확인을 하고 누구 이렇게 한번 보자라고 어떤 부탁을 해서 제가 받은 적은 있죠. 법무부로부터 제가 직접 받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기자들한테 다 보낸 내용인데 이게 아마 그 가안하고 최종 결정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최강욱 대표는 최민희 의원의 SNS에서 보고 썼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국정농단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최강욱 대표가 지금 기소된 상황인데 이거 최강욱 대표한테 먼저 알려주면 이거는 뭐 국정농단 아니야 이런 논리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나중에 뒤져봤는데 결국은 입장문을 발표하는 거였어요. 입장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검찰청의 입장을 보고서 그에 대해서 입장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였는데 그 입장문이 뭐냐, A 아니냐, B 아니냐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로부터 이제 SNS에 올라와 있는 것을 최강욱 대표가 본 거죠. 그거를 이제 본인이 보고서 다시 긁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이것을 두고서 뭐 국정농단이라 한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국정농단이 이렇게
뭐 쉽게 이렇게 국정농단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대진 검사 관련 윤대진 검사가 당시 이 대전지검장에 있었나요? 어디 있었죠? 수원지검장. 수원지검장. 네. 수원지검장에 재직할 때 최고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그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대진 검사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던데요. 네. 뭐 두 명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조만간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이 되겠죠. 혹시 녹취록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그걸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상황을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이미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그날 상황이 있었던 것을 아는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윤대진 지금 사법연수 부원장은 본인이 진실을 다 본인 스스로 잘 알 거라고 보고요. 예. 소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가 알고 내가 알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총장과 이야기할 때 윤석열 총장이 내려와야 된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제 8월 23일 제가 전화를 받았던 날로부터 한 4일, 5일 뒤죠. 예. 그럼 먼저 황희석 최고가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박상기 장관이 만나고 이렇게 딴 건데 어쨌든 대윤 소윤 두 사람 다 부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본인들 입장에서 그 말을 했다라고 지금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 말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대통령의 인사권 개입, 쉽게 말하면 일종의 국정에 대해서 정치 개입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기 되기 때문에 네.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극구 부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게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누가 네. 거짓말하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있겠죠. 최고위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